다음에도 4번 볼게요. 4번.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고 임기응변에 능하다. 아,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천간에 식상이 없으면 지나가다 뺨 맞으면 왜 맞았는지 모른다니까요. 내가 왜 맞았지? 이러고 있는데 상관이 있잖아요. 상대가 때리면 더 세게 뺨을 딱 때리는 게.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어떤 그 임기응변이 상관이에요. 식상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상관은 그게 더 강하게 아주 순간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상관은 약점 또는 단점 파악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틈새, 상대방의 약점, 부족한 점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은 거대한 눈을 가졌다, 매의 눈을 가졌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고 아주 판단이 빠르고 상황에 대한 그런 실천이나 행동력이 뛰어나다. 또 상관은 응용력, 시대에 적응하는 능력 또는 그것에 대한 바른 행동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판단하는데 반드시 이럴 때 인성이 있어야 돼요. 자, 머리 쓰는 거 하려면 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성이 있어야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어떤 임무가 주어져도 인성이 있어야 총명하고 재치 있는 상관은 적임자로서 자질을 발휘하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영악함, 그 다음에 모사가의 기질을 동원한다. 그렇게 해서 주어진 임무를 잘 해결해 나가는 거죠. 상관은 세상의 변화에 따라 자기를 개발하여 상승 발전시키고자 하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기의 경제적, 금전적 가치를 높여나갑니다. 그 다음에요. 상관은 자유를 추구한다. 이거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관이 투과한 여인들이 되게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규칙과 통제를 좋아하지 않아요. 또 직업조차 규칙 통제가 심한 직업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상관 두루두루 아는 것이 많고 들은 걸로 엄청 아는 척도 많이 해요. 법과 규칙을 이용할 줄 아는 지모가 있다. 그 다음에 상관 승부욕과 자존심이 강하다. 승부욕에다가 중요 표시를 하세요. 상관은 불손, 거만, 안하무인이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의협심이 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선생님 요즘 운동권이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 때 다 운동권이었죠. 근데 어떤 운동권을 평생 한 역학 배우는 분 중에서 과거에 자기가 운동권에 오래 있었을 때 운동권에 있었던 사람들 그것도 막 앞에 나와가지고 열렬히 행동했던 사람들을 다 찾아봤더니 상관이 있더래. 상관이 다 투관에 있더래. 그러면 그 상관들은 어떤 의미냐면요. 정말 진정으로 그 나라를 걱정하고 혁명을 정말 원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상관이에요. 그래서 참 그래서요. 근데 나중에는 운동권 했던 분들이 잘된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항상 희생하고 자기 걸 잘 못 챙기는 거죠. 의협심, 상관. 승부욕, 자존심이 강하여 비방,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지만 총명하고 재치가 뛰어나서 어떤 일이든 꼭 해내고 만다. 비밀이 없는 솔직 담백한 사람. 비밀이 너무 없어서 너무 솔직해서 문제고요. 성격이 시원시원. 그래서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솔직 담백하고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랫사람들한테 항상 잘하고 이렇게 이끌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이 많고 일이나 장소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고 임기응변에 능하다. 계속 나오죠. 항상 상대방이 있는 상관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상관이 승부욕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꼭 이겨야 할 뭐가 있어야 돼. 대상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학생이다. 그러면 학생이 이래요. 상관이 있는 애들은 자기가 만약에 지금 반에서 20등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저기 20등인데 제가 한 10등 하는 애가 있어. 그럼 걔를 정해놓고 내가 이번 시험에는 쟤를 이겨야겠어. 그리고 걔를 목표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를 제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엔 5등 하는 애를 또 목표로 두고 걔를 이겨야겠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승부욕을 발동시키는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객이라는 거예요. 객을 보면 그러니까 그 상대를 보면 내가 동기가 부여되는 거예요. 내가 걔를 보면서 내가 쟤보다 이겨야겠어. 목표의식과 승부욕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쟁 대상이 없으면 상관은 경쟁을 안 해요. 그런데 식신은 경쟁 상대를 쳐다보지도 않아. 자기만 쳐다봐. 난 부족해. 난 더 실력이 있어야 돼. 난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난 더 노력해야 돼. 이걸로는 부족해. 이렇게 하는 거는 식신. 상대를 보고 내가 쟤보단 잘나야 돼 라고 하는 건 상관. 상대방 또는 경쟁자에 의해서 상관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누군가 칭찬받고 쟤 잘나간다라는 말을 들으면 바로 시기 질투한다는 거죠. 그런 질투심이 발동하고 걔한테 내가 뒤지지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하는 성격이다. 선생님 그러죠?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네. 아, 내가 이거 올해 이달에 이달에 실적이 어쩌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노심초사를 항상 하잖아요. 여자는 남자와 세상 인심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남자는 명예와 명분에 대해서 노심초사한다. 그래서요 여기서 더 덧붙일 것은 상관이 천간에 있는 아이들은 항상 승부의식 누군가랑 꼭 경쟁을 해야 돼요. 아주 조그만한 일에도. 만약에 수학선생님이 니네 지금 이거 빨리 풀어야 가 그러면 나는 쟤네가 나보다 다 풀고 빨리 나가는 꼴을 못 보는 거야. 자기가 더 풀어야 돼요. 이렇게. 그 순간순간마다 구체적인 상대가 있어서 그 사람이랑 경쟁심을 발동한다는 거죠. 이게 좋게 활용하면 좋게 이렇게 조금씩 상대를 정해주고 그 사람과의 경쟁심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상관은 언제나 경쟁심이 항상 있어요. 맞아요, 선생님? 선생님 맞아요?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제까지 배운 거 전체적으로 네. 다 요소의 그런 성분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안 그래요. 진짜요? 게으르고 귀찮아요. 아, 상관 귀찮아요, 선생님. 맞아요. 상관 게으른 거 있어요. 네. 상관 귀찮은 거 있어요. 식신들은 부지런해요. 귀찮아요. 네. 귀찮아하는 면이 상관이 있어요. 근데 승부욕은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아니 학교 때 공부할 때 막 이런 거 없었어요? 네. 이겨야지 뭐 이렇게는 안 해요. 네. 저는 상관이 있는 아이들을 제가 가르쳐 봐서 예, 이게 딱 있어요. 내가 누구보단 잘해야지. 이렇게. 항상. 그래서 저 항상 상대가 있어요. 네. 대상이 꼭 있어야지 그게 상관이에요. 대상이 없으면 경쟁을 안 해요. 식신은 대상이 없어도 항상 자기 준비를 언제나 해요. 성실하게 꾸준히 이렇게. 근데 상관은 반드시 상대를 겨냥해서 예. 친구 딸이 하나 이런 애가 있는데요. 네. 엄마 미쳐요. 네, 너무 질투나 예, 욕심이 많고 걔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이거죠. 얘는 막 불타가지고 자기 딸은 얘는 딱 찍어놓고 걔보단 잘할 거야. 이겨야 돼. 네, 이게 상관이라니까요. 미칠 것 같아. 엄마가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좋게 보고 좋게 활용을 하도록 해야 돼요, 선생님. 또요. 그 다음에 상관은 급하다. 급하게 처리하다 또 쓰세요, 선생님. 그 옆에 있는 표현은 조금 그러니까 상관은 관을 극하는 육신으로 상관, 경관, 관이라는 게 조직,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직장에 머무는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3년이라고 해요. 3년에서 4년 사이에 직장을 옮겨가는 경우가 많고요. 다음 상관, 경관하니까 정관이 남편이잖아요. 남편의 안위가 불안정하므로 상관, 경관하기 때문에 남편이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도 그만두는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여인이 나가서 가장을 대신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자기가 이제 벌어먹여 살려야 돼요. 요즘은 안 그러고 다 이혼하죠. 이렇듯 상관은 관을 극하면 남자는 직장 소속에 머무는 시간을 단축하여 급하게 끝내니 단기적인 일을 하게 된다. 인테리어, 계절장사, 광고, 농사, 부동산, 프로그래머, 프리랜서 등 소속을 거부하는 상관의 직업이 된다. 그러니까 상관이 왕한 남자분들이 이제 직장에 다녀요. 직장에 다니는데 근왕하면 이제 상관 경관이 심하니까 대개는 상관이 왕한 분들이 진급에 서열해서 되게 밀려요. 상관 경관이 심하니까. 그러면 이제
근황하고 자존심이 세니까 아 더러워서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딱 그만둬요. 이게 상관들 있는 남자분들이 다 똑같은.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도 안 됐는데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죠. 다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와이프한테 막 돈을 빌려오라 그러고 막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가 막 사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상관 경관이시니까 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점점 더 이제 직업이 이렇게 격이 자꾸 떨어져서 나중에는 영업하거나 아니면 근황하면 그것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노세요. 네. 이거는 제가 뭐 지금 한 60대 더 60 이상 되신 분들도 똑같은 절차예요. 연대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뭐 좋은 대기업에 다녔는데 이제 승진해서 밀려가지고 더러워서 뭐 이래가지고 내가 사업을 해보리라 이러고는 40대부터 이제 노시는 거예요. 사업 한번 망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상관 경관인 남자분들이 직장을 안 그만두게 해야 돼요. 맨날 물어보거든요. 막 이래가지고 뭐 이번에 승진이 안 돼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가 그만둬야겠냐, 뭐 이거 맨날 물어보세요 남자분들. 그럼 저는 그만, 어떤 일을 해도 지금 거기 다니는 직장보다 더 나은 직장을 구할 수 없다. 사업을 해도 그 연봉을 벌어들일 수가 없다. 막 이렇게 소리가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얘기를 해야 돼요. 직장 다니면서 물어보는 사람은 그래도 그게 겁이 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1월 1일 날 상담하는 사람들은 12월 30일 날 승진 결과가 나고 막 이제 그날 잠 못 자고 막 이러고 상담하는 그런 분들 덜어 있어요. 못 그만두게 해야 돼요. 남자가 상관경관이 있으면 근황하면.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얘기하면 안 그만두는데 부인이 얘기하면 다 그만두죠. 아니 근데 상담사한테 얘기를 들어도 마음이 그래요. 그만둘걸요. 근데 자기 사주에 관이 없어도 네, 상관이 왕하면 경관을 하는 거예요. 없어도 네. 상관경관의 행동. 네. 근황하면 선생님 우리 사주에 관이 없는데 우리가 세상에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나라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상관만 있고 정관이 없어. 그럼 내가 남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관이라는 거는 내가 나가면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세상이 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상관이 강하면 상관이 경관을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사주가 상관경관하지 않고 와이프 사주가 상관경관해도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무슨 아니 왜냐하면 여자가 상관경관이 되면 남편이 무능력한 사람이 무능력이 되는 거예요. 월등한 병을 때려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부인의 영향을요? 부인 사주가 그래도 남편이 그렇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안 했죠. 상관이 관을 극하면 관이 없어지니. 네, 상관 경관하면 이제 관이 없어지고 직업이 없어지고 남편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남편의 그런 능력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남녀 모두 돈을 벌기 위하여, 그러니까 관을 없앴기 때문에 몸의 기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몸에 상처가 많고 손등이 거칠고 특정 부위가 다 없어지고 많이 써서요. 그 다음에 항상 신체를 수리하며 살게 되니 근심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상관의 다른 것들이에요. 상관은 기력을 다해서 상관생재한다. 기력을 다해서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물건을 판다면 소리 지르면서 판다. 선전, 광고. 예. 그래서 슈퍼마켓에 가면 소리 지르는 아저씨, 남대문에 서서 막 소리 지르면서 파는 분들 다 상관입니다. 그 다음에요, 일간은 상관을 보면 기력이 상실된다. 그래서 또 상관 경관하여 관이 없어지면 또 돈을 벌어야 되니 몸의 기력이 상실된다. 그 다음에 기타 상관에 대한 거 보세요. 시. 그러면 이제 볼시자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의 눈매가 엄청나게 주도 면밀한 조사 능력을 가졌다. 척 보면 아는 거죠, 상관이. 그런 게 있어요. 법과 규칙을 이용할 줄 아는 지모가 있다. 지모가 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 언성. 상관에 갑작스러운 불손한을 꼭 붙여야 할까요? 갑자기 말투가 팍 커지는 게 상관이거든요. 그런 언성을 말하는 것이다.
상관은 언성으로 나타나니 목소리 쓰는 자이다. 가수, 성우, 연설가, 아나운서. 언성과 함께 과장된 행동으로 나타난다. 춤, 코미디언, 예술. 상관은 삿대질이고 말투이고 소문이고 구설이다. 그 다음에 상관에 모략할 때 뭐예요? 꽤 못잔데요. 상관이 관찰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익을 추구하는 꾀를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요, 날카로운 눈빛, 관찰력, 시각적인 효과 발휘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상관이 이제 또 포장이나 디자인이나 뭐 이런 응용을 거쳐서 식신이 만들어 온 물건을 응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마진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상관이에요. 그 다음에 상관의 이익을 추구하는 권리, 상관의 이해관계, 대인관계를 통한 이익 추구 방식. 근데 상대방한테 손해를 주는 건지는 모르고요. 반드시 손해를 준다가 아니고요. 상대한테 가져온 게 10원이야. 그러면은 상관이 손을 싹 쓰면 100원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술, 상관의 응용력과 전략을 말한다. 화술, 말 잘하는 매력이 있고요. 창조의 지혜를 겸비했다. 그 다음에 상관은요, 중개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 대 사람, 물건 대 물건, 사람과 물건 사이를 오가는 중개를 하는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상관은 중매를 잘하고요. 상관, 편관하면 중매를 선다. 또 나쁘게는 뭐 성산업을 하는 거 이런 거 보니까 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상관은 객체를 다루는 능력이 반드시 객이 있어야 된다. 상대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밑에 상관의 통변 용어 보세요. 독설, 상관의 독설, 큰 소리, 허언, 과언, 날카로운 눈매, 연설, 그 다음에 유행, 경쟁심, 투기, 질투, 반항, 개혁, 투쟁, 그 다음에 상처를 주는 거, 그 다음에 눈치 빤한 거, 그 다음에 급하거나 갑작스러운 행동 또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생기는 것, 용병, 관제구설, 관제구설의 밑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상관이 망신살, 관제구설이 망신이죠 뭐. 그 다음에 상관이 이혼, 그 다음에 로비, 청탁, 뇌물 이런 거, 임기응변 등등등. 그 다음에요, 상관은 화술, 말하는 능력, 응용력, 마케팅, 마진율. 그 다음에요, 모방, 모사, 계략, 전술, 브로커, 중개 등등등이요. 그 다음에요, 장인정신, 산업화 정신, 표현력, 실용주의, 실천력, 예체능, 재능, 언변, 권모술수, 중요한 거, 승부기질, 프로기질 이런 것들이 상관에 대한 통변 용어로 볼 수 있어요.